대전광역시 유성구. 안녕하세요. 부정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정병희 씨입니다. 처음 몸에 이상을 느낀 건 2019년도 12월 초였습니다. 출근길,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정병희 씨. 하지만 20분 정도 마사지를 하니 괜찮아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데요. 그러다 열흘 뒤 새벽에 갑자기 오한 어지럼증이 느껴지더니 가슴이 두근대고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을 검사를 받았는데 심방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항부정맥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휴식 중 갑자기 졸도를 하고만 정병희 씨. 검사 결과는 심장내 혈전에 의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이후 심방세동에 대한 전국 도자 절제술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정병희 씨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제가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 3잔 내지 하고 집에 와서 잘 잤거든요. 그 다음날 아내랑 아침에 운동을 나갔는데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만 거예요. 바로 119에 전화해서 하라는 대로 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장기 충격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심실세동으로 인한 실증까지 겪은 후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을 받게 된 정병희 씨. 그렇다면 이토록 심하게 부정맥을 앓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제가 엄청 건강했어요. 혈압이라든가 당뇨, 그런 병이 일절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2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고 제가 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루 소주 2~3병, 360을 마셨어요. 2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이후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정병희 씨. 또 평소 심장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해 하루 2~3시간씩 걷기 운동을 한다고요. 부정맥도 있다고 하면 술 한 잔도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고 건강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제때 검사도 받고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상시 건강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쓰리고, 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이런 증상도 없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이게 왔을 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부정맥으로 실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김 교수님 환자시라면서요. 네, 사례자분은 58세까지 매년 검진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두근거림이 발생했고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서 심방세동이 진단된 경우입니다. 심방세동은 통상적으로 50세 1%, 60세 2%, 70세 5%, 80세 10% 생기는 중년 이후 노화가 위험인자인 병입니다. 아니 근데 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니 매일매일 저렇게 술을 드시면 이게 몸을 어디든가는 갔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아플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술이 좀 큰 원인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그 심방세동은 그 술이 잘 알려진 위험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방세동은 그 노화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인데요. 이 외에도 20여 가지 알려진 위험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음주입니다. 우리가 주말에 술을 많이 마시고 월요일에 잘 생긴다고 해서 이전에는 이제 홀리데이 하트 신드롬,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휴일 심장 증후군이라고 불렸을 정도입니다. 네. 또 환자분의 경우는 스트레스라든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또 그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교감신경의 항진 또한 심방세동 및 심실세동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닥터의 경고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부정맥에 특히나 위험한지 첫 번째 닥터의 경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닥터의 경고입니다.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경고장을 드리는데요. 장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그 심방세동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심방세동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입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위험을 5배나 높이기 때문에 꼭 발견하고 치료해야 되는 병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심장에 있는 부정맥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오는 건데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가장 흔한 질병이 고혈압이 되겠고요. 고혈압은 이런 부정맥 심방세동뿐만이 아니라
뭐 동맥경화라든지 심비대라든지 심부전, 뭐 판막 질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다 원인이기 때문에 또 고혈압은 저희가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측정하지 않으면 혈압이 좀 높아도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부정맥 위험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닥터의 경고 보여드릴게요. 주세요. 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네, 이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게 되면 심장 안에 상처 조직이 생기고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지요. 이 손상된 조직에서는 비정상 세포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비정상 세포가 부정맥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에 심장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심장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장이 절개를 하거나 또는 정상으로 흘러가는 전선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또 이 수술하고 나면 나으면서 이 상처가 회복되면서 상처 조직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데서 비정상 세포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정상 세포들이 이 심장을 뛰게 만들기 때문에 부정맥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심장 이 수술을 받게 되면 심장이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정상의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훨씬 더 부정맥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심혈관 질환이 있어요 또는 나는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라고 했었을 때는 부정맥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항상 이 전문의와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정맥 위험이 높은 분들께 드리는 세 번째 닥터의 경고입니다. 주시죠. 갑상선 질환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교수님. 의외인데요? 네. 갑상선 질환은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맥박도 빠르게 하고 심장도 빠르게 뛰고 강하게 뛰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요,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야만이 저희 심장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많이 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 자, 우리가 그러면 먼저요, 그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태 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달리는 기관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관차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석탄을 넣어가지고 이 기관차를 뛰고 움직이게 만들어 주잖아요. 네, 동력원이죠. 예. 그죠? 영화 같은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넣을 때 있잖아요. 그럼 기관차는 폭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심장에 갑상선 호르몬이 과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심장이 폭주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부정맥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맥이 바로 심방세동이 되겠고 이 심방세동 외에도 심실빈맥이라든지 심실세동과 같은 무서운 부정맥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닥터의 경고 세 가지 나왔잖아요. 뭐 고혈압 꽤 많은 분들 계시고 좀 네. 갑상선 질환도 꽤 많이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닥터 경고 네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번째 경고, 가족 중에 돌연사한 사람이 있다. 네, 김민수 교수님의 경고네요. 돌연사를 일으키는 부정맥들은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실벽이 비대칭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나 심장의 전기 신호는 이온 채널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요. 나트륨 이온 채널에 문제가 있는 부르가다 증후군, 그리고 칼륨 채널에 문제가 있는 긴 QT 증후군이라는 병이 대표적인 유전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돌연사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료하고 돌연사를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부정맥 위험이 쑥 높아집니다. 마지막 닥터의 경고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시죠. 항우울제, 발기부전약, 편두통약 여러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께 경고합니다. 장 교수님. 네, 이런 약들 중에 일부는 방금 설명드린 QT 간격이라는 걸 연장시킵니다. QT라는 건 심전도의 특정 구간을 말하는데 이 심장이 한번 수축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이제 QT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QT라는 게 길어지면 부정맥이 더 쉽게 잘 생기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항우울제, 발기부전약, 편두통약 등이 QT를 길게 하는 약인데요. 보통 이런 약을 한 가지 복용한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진 않지만 드물게 이런 약을 여러 개 한꺼번에 복용하거나 또는 항생제라든지 혹은 이뇨제 같은 걸 같이 복용하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오면서
부정맥이 더 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와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머리가 아파서 편두통약을 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기부전약은 아직 그래도 다행히 안 먹긴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황장애랑 또 어떻게 보니까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부정맥이 좀 잘 생기기도 하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스트레스도 심하고 요즘에 이제 우울감을 앓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겪게 되는 번아웃 증후군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 어떤가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흔하게 보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야근이 많고 밤새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각성제를 스포츠 드링크 같은 걸 복용하게 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부정맥이 오히려 더 잘 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공황장애를 말씀하셨는데요. 공황장애는 오히려 저는 반대의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공황장애인 줄 알고 본인이 계속 이제 공황장애 약물을 치료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정맥이 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정맥이 발작성으로 잠깐 왔다가 뭐 몇십 분 만에 없어지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는 항상 정상이라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 여러 과를 떠돌다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들의 일부는 부정맥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